내게 떡볶이를 사주다니. 발그레한 양념이 잘 배어 반지르르 윤이 나는 이 맛깔스러운 음식을 함께 먹자고 하다니. 게다가 어묵도 찢어주고 하나 남은 떡도 양보해주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100%다. 다음에 만났을 때 고백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네,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요, 서규율 작가 에세이 빛이 마음에도 엉덩이가 필요해 중에서 소제목 떡볶이를 사주다니 일부분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준 책방의 1:1 책 처방. 네, 그 책에 실린 그 글귀였는데요. 어떤 사연일까 궁금해지시죠?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준 책방의 책조치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잘 지냈는데 그래도 뭐 지구는 누군가 지켜야 되니까 네. 일단 뭐 정해진 일을 마스크 쓰고 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도 뭐 일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네. 방콕 하였죠 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집콕하느라 사생활 동선인 저는 집밖에 없어요. 뭐 이런 네. 분들도 계셨는데 다들 비슷하지 싶습니다. 이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뭐 독서를 하게 됐다 이런 분들 사연도 있고요. 뭐 집에서 뭘 하면 보내면 아이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자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도 이 영준 책방이 해주는 책 처방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요. 맞춤으로 이런 책 권해드립니다 라고 처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상황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 고민거리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좋아하는 책들의 취향을 쭉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요런 거랑 비슷한 책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든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예스앱 채팅창이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저장해뒀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맞춤 책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볼 텐데요. 이게 저도 비슷해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제 길어지면서 외식보다는 집밥을 많이 먹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6279 청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외식을 안 하고 삼시세끼 집에서 해결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걸 만들어 먹여야 할지 고민하는 게 일이 돼버렸어요. 환절기라서 그런지 다들 입맛도 없어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네, 하여간 이번 사연은 뭐 보통 어려운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평소 음식을 잘 안 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 그 애청자분이 보낸 사연이라 아주 중히 여기고 네.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답을 할까 생각하다 그래 아마추어인 나도 따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하자. 두 번째는 요리책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중에서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소개된 걸로 하자라는 네. 걸로 해서 하여간 책을 골라봤어요. 이번 그 책 선택 취향은 제 위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바로 이제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5 여러 권이 있는데 55입니다. 네. 3권짜리 시리즈인데요. 시리즈물이 다 좋은 책이지만 그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맞는 책인 이 책을 골랐습니다. 지금 3권 중에서 이제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5 네, 네. 요거를 딱 골라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 저도 요 사연을 보면서 이게 영준 책방 사연이 맞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네. 정말 백종원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딱 요 책을 고르셨을까요? 일단 백종원 님이 써놓은 그 초보자를 위한다는 요 문구 때문이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만능 양념과 레시피는 모두 간을 강하게 잡은 편입니다. 간이 강해야 요리가 더 맛있게 느껴져서 요리에 자신감이 붙고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리의 부담감과 거리감을 느끼는 요리 초보자들 위한 배려입니다. 라고 설명해서 저는 이 책 골랐습니다. 요즘에 뭐 이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도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과 레시피 다 해봐서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요리 실력이 미천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 많이 찾아보는데 이 책 속에는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소고기 묵국하고 또 이제 냉이 된장국인데 네. 이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의외로 짜장면을 만드는 법이 거기 소개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만드는 법을 뭐 우리 조하나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소고기 묵국이나 냉이 된장국은 집밥 메뉴로 많이들 네. 하는 거긴 한데 짜장면을 어떻게 또 할 수 있을지. 의외였었어요. 네. 네. 맛있는 짜장면의 핵심은 춘장에 기름을 많이 붓고 튀기듯 오래 볶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용유를 팬에 두르고 춘장을 10에서 15분 동안 튀기듯 볶으면 된다. 그러니까 엄청 쉽더라고요. 사진이 6장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막 자신감이 무럭무럭 났어요. 그래서 야 역시 백종원 님이 이 설명을 잘하는구나. 물론 뭐 막상 제가 해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네. 여러 망치고 집사람한테 욕도 먹고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을 제가 좀 고른 그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네. 제가 도서관에 가서 아까 이제 조현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걸 내가 영준 책방에서 소개할 수 있는 영역인가 막 고민하면서 한번 뒤져봤어요. 네. 뭐 다 아시지만 이연복님 것도 읽어보고 백정원님 것도 읽어보고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도서관에 과연 이게 있을까라고 갔는데 의외로 도서관에 이 요리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한 코너가 그냥 가득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하여간 그 이유를 혹시 아나운서님 한번 추측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도서관에 요리책이 많은 이유 뭐 글쎄요 뭐 자취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뭐 애기 엄마들이 네. 많이 빌려봐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대학 도서관이니까 저 네. 생각에는 이제 아마 학생들 위주고 네네. 자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책의 내용을 보니까 자취해서 음식을 만들겠다라는 요리책도 제법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요새 뭐 유행인 뭐 다이어트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블랙푸드 이래가지고 뭐 건강식, 그다음에 비건들의 어떤 채식 관련 요리책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요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요리책에 관련된 게 생각보다 많이 우리 도서관 대학에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네. 이제 제가 두 번째 실은 쇼크했었어요. 지난번 투자 관련 책이 우리 도서관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뭐 요리책이나 투자 관련 책 보게 된 것도 다 이 애청자분들께서 보낸 사연 덕분입니다. 네. 아니 뭐 채식이라던가 다이어트 뭐 이런 뭐 건강식들 네. 이런 방면은 사실 정말 트렌디한 요즘 우리들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네. 그런 책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청취자분들이 다양하게 책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들 해결하고 싶은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교수님 통해서 네, 네. 더 많이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책을 많이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게 백종원 네. 집밥 시리즈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책도 좀 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은 뭐 아직도 공공도서관이 대부분 휴관 중이에요. 네. 그래서 책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많이 우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책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제가 작심을 하고 골라온 책인데 네. 2003년에 출판된 이제 김주영 작가님의 젖은 신발이라는 책이에요. 네. 부제는 너무 멀리 와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리운 날들에 대한 기록. 소제목은 누이입니다. 네. 지난 시간처럼 한번 이번에도 조현지 아나운서님이 좀 읽어주시면 제가 받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이는 어느 날 호련히 단보찜을 싸들고 집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읍내로 나가서 서울로 떠나는 상행열차에 몸을 실었으리라는 짐작은 뻔하지만 부모들은 밥 조기는 입 하나 덜었다는 생각으로 찾아보는 신용만 하다가 흐지부지해버린다. 집을 떠난 지 꼬박 2년. 그제야 누이는 서울의 구로공단에서 전세 내준 울긋불긋한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2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얼싸안으며 귀향하는 도중에 몇 번인가 속으로 다짐했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눈물을 쏟아놓고 말았다.
누이가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던 어머니는 드디어 가슴이 미어져 어깨를 들먹인다. 천덕꾸러기 취급해서 단 한 번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리고 박정한 이웃과 남편의 핀잔에 대한 분풀이로 혹은 어머니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으로 가장 하찮게 여겼던 누이의 뒤통수를 쥐어받고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매몰찬 말로 저주만을 퍼부었던 것도 생각난다. 딸 자식이 보자기에 싸운 선물은 대부분이 어머니 당신에게 소용되는 물건들이었다. 그 춥고 암울했던 숱한 밤들을 뜬 눈으로 하얗게 세워가며 직공생활로 얻은 쥐꼬리만한 박봉을 먹지 않고 저축해 어머니의 선물을 하나 둘 사모을 때까지 딸 자식이 겪어온 고통과 질곡이 이제야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어머니도 서러워 그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만다. 네, 1960년대 이제 구로공단이라고 알려진 거죠. 거기에 있었던 여공인 누이에 대한 소년 김지연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큰 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다 보니까 애물단지였던 것 같아요. 둘째 누이께서요. 네. 그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대견함,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순간을 글로 포착한 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 책은 특이하게 우리나라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인 이민식 님의 미발표 흑백 사진도 함께 수록되고 있어서 굉장히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낭독을 하면서 좀 지금 저희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옛 추억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본인의 정말 누나나 여동생 네. 뭐 부모님의 생각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앞서서 설명해 주신 김수영 작가의 젖은 신발인데요. 네. 요거 요즘에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좋을 텐데 대부분 도서관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휴관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요거 근데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휴관이 길어지니까 도서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도서관에서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이제 개발했죠. 그게 이제 책드림 서비스라는 기존의 서비스의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해당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오늘 신청을 하면 정해진 날에 해당되는 그 책을 내가 신청한 책을 이용자가 있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로 보통 보내주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드라이브 요새 이거 검진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드라이브 스루 원래 방식. 작년에 우리 이런 거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도서관에서는 이제 그 밤늦게 퇴근한 이용자라든가 도서관이 열린 시간에 찾아오지 못한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책을 찾아가도록 한 인천에 미추홀 도서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북드라이브라고 보통 명명이 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경남 일부 도서관에서는 그 북드라이브 같은 걸 동원을 해서 내가 전날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그 정해진 시간에 가면 사서가 밖에 나와서 있다가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책을 빌려주는 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각 지역 도서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방송 들은 이제 애청자분들께서는 혹시 지역 도서관의 그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시면 네.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요. 특히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우리 도서관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흥지님께서도 저도 요리사인데 그 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굳이 구입하셔도 좋지만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도서관 책드림 서비스 이용하시면 이제 지금 휴관 중인 도서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책 한 권을 교수님이 더 준비해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책이 바로 오늘 오프닝에서 이제 낭독해드린 서귤 작가의 어피치 마음에도 엉덩이가 필요해라는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어피치가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깨똑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란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왔다는 것만으로 뭔가 좀 작가가 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좀 아주 재기발랄한 젊더라고요. 네. 내용들이 담겼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파치가 아닙니다. 어피치입니다. 네. 일단 제가 한번 기분이 좋아질 만한 부분 하나 골라왔어요. 소제목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세계 7대 누구세요입니다. 네. 소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제가 읽는 동안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번
자소서 속의 나. 2번 1100번의 시도 끝에 살아남은 단 한 장의 셀카. 세 번째가 여권 사진. 네 번째가 불참한 동창회에서 얘기되는 나의 근황. 다섯 번째가 엄마가 결혼업체에 넘겼다는 내 프로필. 여섯 번째가 SNS 속 명랑한 자신. 일곱 번째 좀 가슴이 찡해요.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 섞여 누구의 지인, 친구, 딸로 웃고 떠들며 지냈다가 무표정하게 나를 보고 있는 거울 속의 여자. 이 글을 들으면서 웃으셨으면 어피치 세대이시고요. 이게 뭐요? 라고 시큰둥하시면 야후 코리아 세대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전 중간에 한번 피식 웃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피치 세대세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좀 답답하실까 봐 제가 조금 깔깔은 아니더라도 낄낄거리면서 웃으시는 조그마한 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아니 세계 7대 누구세요? 결국은 다 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저희가 앞서서 왼수 코너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 SNS에 프로필 사진 우리가 해놓을 때 제일 네. 잘 나온 사진 그럼요. 걸어두잖아요. 네. 이거 누구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자소서 속의 나도 마찬가지죠. 흔히들 그래서 자소설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소설이고 그래서 꼭 좀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분들의 SNS를 보면서 나는 뭐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거는 그분이 가장 행복했던 사진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다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축하는 해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준 책방은요. 서규율의 에세이 어피치 마음에도 엉덩이가 필요해 그리고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5 이렇게 두 권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제1의 빌 Let's Fall in Love.